자, 이어서 세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SG 미래 사업을 전망하라라는 주제로 최세정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님과 그리고 김경록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 대표님을 모시고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세정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최세정 교수님은 카카오 ESG 위원회 사회이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들 빼꼼히 마스크를 벗고 인사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살짝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마스크를 쓰고 강연하는 게 지난해부터 시작됐는데도 익숙하지가 않네요.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오셔서 좋은 공부하시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새롭게 공부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ESG이고요. 제가 전문가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현업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제3자의 입장에서 ESG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ESG의 방향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ESG 시대라는 말을 부인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 자리에 계신데요. ESG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사실 오전 세션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반복적으로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년 전부터 연구를 할 때 사실 관련 용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개념이겠지만 Corporate Philanthropy나 Corporate Citizenship 그리고 CSR이라고 하는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그다음에 CSV라고 하는 Creating Shared Value 그리고 Sustainability.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개념들이 계속 나왔고 기업들의 경영 전략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줬는데 왜 지금 ESG일까? 사실 저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ESG가 추구하는 방향은 정말 미래를 지향하는 것이고 단순하게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사회의 일부 환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존재 자체가 ESG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세상이 진화되는 방향으로 발맞춤해 나가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완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ESG라는 개념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가장 연계가 되어 있는 중요한 개념으로 저는 지속 가능 발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속 가능 발전법에서 보면 2조 정의에 있어서 지속 가능 발전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지속 가능성의 기초에 경제의 성장, 사회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국가적으로도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위원회도 꾸려졌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UN 차원에서도 2015년에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고 해서 저희가 SDGs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SDG를 발표를 했고 17개의 목표와 그다음에 169개의 세부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15년 동안 어떻게 세계가 변해야 되는지 우리가 세상을 어떤 식으로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함축되고 응축되어서 ESG의 개념이 정립이 되었고 지금 우리가 표현이 그렇지만 열광하는 개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목표를 저희가 주요 영역으로 나누어서 환경과 그리고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기업이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어떠한 영역에 있어서 세부 영역에 있어서 기업이 변화를 가져와야 할지 어떤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보고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저희가 마이크를 쓰고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사실 지난해부터 시작되었던 코로나 위기는 저희의 삶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체감하시겠지만 일상생활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저희가 위기의식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에 있어서도 위기인 것은 맞지만
특히 뭐 국가 간의 불균형이라던가 아니면은 사회 안에서도 계급 간의 불균형이라던가 저희가 가지고 있던 사회 문제들이 더 두드러졌고 그러한 사회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저희의 고민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 세계로 봤을 때 우리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팬데믹의 시대에서는 모두가 잘해야 된다라는 공동체 의식과 함께 역설적으로는 사실은 집단 이기주의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시겠지만 백신을 확보하려고 국가 간의 경쟁을 하고 있고 또 기술을 뭐 전이를 해준다던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꺼려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나 위기의식들이 결국은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며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더 키웠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도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런 기대와 그다음에 책임에 대한 어떤 저희가 의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 이런 ESG 시대에 있어서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혁신과 미래 성장을 가져와야 할 것인가?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개념 중에 하나는 EU가 지난해 발표한 트윈 트랜지션, 뭐 쌍둥이 변화 혹은 뭐 혁신이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순환 경제를 강조를 합니다. 순환 경제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reduce, reuse, recycle. 그러니까 저희가 새로운 그 리소스를 더 이상 쓰지 않고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순환시키는 경제를 이룩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더 흥미로운 것은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야기를 하듯이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그다음에 서큘러 이코노미가 같이 결합이 되었을 때 그린 딜이라는 목표를 EU가 달성할 수 있다라고 지금 액션 플랜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EU가 발표한 이 계획은 그들의 지역 공동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다른 그 국가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방향이 저희가 얘기하는 ESG의 방향과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모든 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에 있어서 어떻게 저희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하고 그런 것들을 ESG와 맞물려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앞서 뭐 말씀드렸던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저희는 디지털 혁신에 대해서 더 많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ES 경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신기술들이 많이 활용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기술들이 직접적으로 사례로서 저희가 보면서 ESG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구나라는 어떤 선도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기업들이 ESG 경영을 훌륭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몇 가지 뭐 그 사례를 조금 더 보자면 구글 같은 경우 특히 디지털 기업에 있어서 사실 environment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뭐 전기 사용이라던가 데이터 센터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카본 뉴트럴이라고 하는 탄소 중립을 위한 여러 가지 액션 플랜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글이 좀 더 선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순환 경제라던가 그다음에 어떤 사회에 대한 responsibility 그리고 어떤 그 환경에 대한 그런 리포트를 지금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반 소비자들 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지만 일반 소비자들까지 쉽게 접근하고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사례 중에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프로젝트 나틱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센터는 굉장히 많은 전기를 소모하게 되는데 자연 친화적인 재생 에너지만을 통해서 이렇게 해저에 데이터 센터를 설치해서 친환경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2015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지금 실적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인상적인 것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카본 뉴트럴이라고 하는 탄소 중립을 넘어서서 2030년까지는 카본 네거티브 그리고 나중에 2050년까지는 완전하게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동안 배출했던 탄소를 모두 제거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기대한 것보다 혹은 의무로서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정도보다 수준보다 훨씬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일반 소비자나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관점에서의 ESG를 넘어설 수 있는 기대 이상의 성과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괄목할 만한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1조의 기후에 대한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펀드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그 사티아 나델라 그 마이크로소프트 CEO의 말인데요. 그 리포트에 있어서 작년 보고서에 있어서 이렇게 4가지의 커밋먼트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4가지 주요 커밋먼트는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경제적인 기회를 지원한다. 사실 기업의 존재의 이유는 경제이고 사실 그런 이윤 추구가 없다라면 사실 기업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잘 하고 그리고 인권이라던가 다양성이라던가 이런 기본적인 우리의 권리를 서포트를 보호를 하고 그리고 미래에 지향적으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커밋먼트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 트러스트입니다. 신뢰입니다. 사실 기업이 ESG 경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소비자에게 그리고 다른 이해 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신뢰라는 것이 잘못 생각하면 그냥 단순하게 선한 기업으로서 나는 착한 사람이야. 사실 뭐 코퍼레이트 기빙이나 필란트로피나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자선의 개념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라고 했을 때도 굉장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뭔가 사회에 환원하는 정도까지만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근본적인 어떤 기업의 작동에 있어서 경영에 있어서 잘하고 그리고 철학이 우리가 공통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방향의 철학이라고 했을 때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좋은 사례만 말씀을 드렸고 사실 디지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ES 경영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상에서 가장 나쁜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 기업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코카콜라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탄산 음료를 종이병에 담는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작년에 샘플이 출시가 됐고 그리고 리사이클링을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또 코카콜라의 브랜드인 시그램 같은 경우에는 라벨을 제거한 플라스틱 병을 또 출시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어떤 근본적인 어떤 그 제품이나 서비스의 하나의 일면에 저희가 이런 그 ESG 경영을 도입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표에서는 그 ESG 평가 기관 중에 하나인 MSCI의 이제 등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국내 9개 기업들이 다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저희가 국내 기업의 성적을 보면 LG전자, 네이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앞서 그런 그 강연에 대해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평가 기관이 있으면서 평가 체계나 그 평가 요소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평가 기관의 평가를 염두에 두어야 할지 굉장히 좀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도 좀 더 통합적으로 앞으로 관리가 될 것이고 지금 여러 평가 기관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기업이 ESG 경영을 하기 쉬워지는 용이해지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어서 아마 ESG 경영하면 대기업이 아무래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SK그룹이나 뭐 삼성 그리고 현대기아차 등은 각자 그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영역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대 그룹들도 ESG 경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런 행보들이 정말 근본적인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작은 영역에서의 작은 실천이라고 보여지기도 해서 아쉽습니다. 하지만 첫 걸음이 뭐 이렇게 모두가 훌륭하게 전사적인 그런 ESG 경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신세계 정 부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작은 실천을 하는 것이 ESG 경영의 시작이다. 저는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ESG 전담위원회를 만들고 실무팀을 만든다고 하지만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고 그것만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고 전사적으로 전 구성원이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작은 영역에서부터 작은 자기의 맡은 일에서부터 그런 ESG 경영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기업들이 ESG 경영을 할지 많은 기대를 하고요. 아마 ESG 경영하면은 국내에서는 가장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것이 SK그룹일 텐데요. 최태원 회장이 SK 구성원에게 보낸 메일 내용을 이제 발췌한 것을 SK 하이닉스 뉴스룸이라는 이제 블로그에서 봤는데요. 재미있는 것이 결국 사회적 가치에 연계된 실적 주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꿈을 하나로 인식한다. 이게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재무적인 지표와 그다음 비재무적인 성과가 하나이며 우리가 가지는 꿈, 즉 비전이 하나라고 인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철학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기업 철학이 ES 경영의 바탕에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기업을 앞서서 이제 국외 사례로 해외 사례를 봤었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이버도 최근 ESG 관련해서 이제 보고서를 출간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ESG 경영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오른쪽 보시는 거는 이제 점수인데 국내 기관에서 ESG 경영 평가를 했을 때 이제 리스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부당 거래로 인해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과징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리스크가 높게 나타난 것이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면에 있어서는 높게 나타났고요. 이런 식으로 감시가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더더욱 그 경영에 있어서 ESG를 위해서 좀 더 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네이버에 비해서는 작은 기업이지만 당근마켓 같은 경우도 저는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굉장히 ESG와 맞닿은 작은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 ESG 하시는 기업분들, 실무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몰래 하시지 말고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겸손의 미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알아주겠지 언젠가는 하고 몰래 하시지 말고 많이 알리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많이 알려야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인지를 많이 알려야지만 소비자들도 동참할 수 있거든요. 뒤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함께하는 ESG라는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기업이 물론 주도하는 ESG 경영이지만 사실 그 ESG 경영이 제대로 성공하려면 소비자의 참여가 절대적이라는 거죠.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공감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뭐 환경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공감하지 않고 소비자들이 그 액션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성과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그 동료들과 함께 연구한 결과를 잠깐 보여드리면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SDG에 대한 인식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환경에 대한 부분은 나는 참여하겠다라는 의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뭐 지역 공동체에 관한 것이라던가 아니면 지속 가능한 뭐 소비와 생산에 관해서는 참여 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할 일이다 혹은 기업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특히 기업에 대한 기대가 큰 이행 주체로서 그것은 12번째 목표였던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기업만이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널리 알리시고 참여를 독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소비자가 사실 무섭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 그린워싱이라는 이제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사실 스타벅스도 굉장히 ESG의 좋은 사례로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2025년까지는 일회용 컵을 매장에서 절대 쓰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사실 MD 굿즈라고 하는 대란을 일으키는 그런 굿즈들은 환경에 유해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영어로 ambivalent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 앞에서 얘기하는 것과 뒤에서 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느꼈을 때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신뢰, 진정성을 기반으로 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에서 출시했던 이니스프리 그 종이병 같은 경우 물론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자세한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언뜻 봤을 때 소비자는 종이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플라스틱이 있음으로써 배신당했다, 속았다, 기만당했다라는 반응을 받았습니다.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ESG 경영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것을 제대로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을 때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나쁜 이미지를 얻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진정성을 기반으로 하고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경제인 연합회에서 설문조사한 결과인데요. 네, 마지막 장표입니다. 우리나라 500대 기업 CEO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물론 500명을 다 한 거는 아니고요. 100명 약간 넘는 그 숫자였는데요. ESG에 관심이 있느냐? 60% 이상이 다 관심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문을 진행을 했을 때 ESG 전략 수립하는 게 어렵다. 왜 어렵냐라고 애로사항을 여쭤봤을 때 ESG 그 개념 자체가 좀 모호하다. 잘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의 사업과 연관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사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실망스럽거든요. 왜냐하면 ESG 개념 자체가 물론 여러 다른 유사한 개념과 혼동이 될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전문가들이 많지 않고 정립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방향성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오던 것과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조금만 노력을 하면 그 개념을 파악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더구나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사업과의 낮은 연관성은 더 실망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ESG라는 것은 저희가 일반인으로서 소비자로서 일상생활에서도 추구할 수 있는, 물론 지배구조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할 수 있는 실천의 어떤 그 영역인데, 그런데 기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건 이제 첫 번째 애로사항이라고 이야기하신 그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 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기업도 어떤 기업도 다 ESG 경영을 해야 하고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거. 그리고 ESG가 필요한 이유로서 기업 이미지 제고를 이제 일리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물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라.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는지 보고서든 무슨 다른 형식이든 알려야 한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것이 기업 이미지 제고가 궁극적인 목표는 당연히 아닙니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기업이 어떤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지에 대한 진정한 고민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이 단순히 기업의 이미지만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개념입니다. ESG는. 그래서 미래를 위한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합의하고 공감을 해야 하며 그것을 기초로 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리고 현대에 있어서는 혁신이 사실은 일상화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 혁신이 뭐 대단한 혁신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업이 경영함에 있어서 혁신의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 특히 일반 소비자들까지 포용해서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세정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님의 강연이었습니다. 교수님, 시간적 여유가 조금 그래요? 있어서요. 혹시 죄송합니다. Q&A 네. 시간을 가져도 좋을까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죄송해요. 질문 제가 시계가 있으신 분들? 없어서. 네, 저기 손을 번쩍 들어주셨습니다.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67쪽에 통합 점수, 그리고 ESG 성과 점수, 그리고 리스크 점수, 이런 수치가 맞지가 않고요. 두 번째로는 총점 3.4도 0, 3.6, 2.5 이런 식으로도 평균치도 아니거든요. 그런 쪽은 검색을 해보면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됐는지 나오게 되나요? 아, 네네. 사실 기업들이 말씀하시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평가 기관이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가져온 그 표는 국내 평가 기관이고요. 네,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대략의 설명은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또 한 분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맨 끝에 계신 분께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또 인터넷으로 생중계가 돼서요. 마이크 그만둘게요.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그만두려고 네. 해야 된다니까 조금 걱정이 되는데 지금 좋은 얘기를 바깥에 이거 뭐 얼굴 우리 집사람이 나가서 떠들지 말랬으니까 얼굴 찍지 맙시다. 아, 마스크 하셨으니까 예. 괜찮지 않으실까요? 그래도 예.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혹시 본인이 소속돼 있는 기관은 왜 안 하는지 아까 뭐 개인도 하라고 그러는데 오늘 같은 날 나는 이거 지금 컵을 하루 종일 쓰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서라도 작은 실천을 합시다. 아침에. 그러면서 종이컵을 하루 종일 좀 쓰는가. 또 나가서 좋은 얘기 하는 것도 좋지만 4대 보험 받는 자기 조직은 왜 안 하고 있으면서 나가서 하는지 작은 실천이라면 자기 조직,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룹, 그쪽의 집단 이런 데서부터 하고 우리 이렇게 해봤더니 학교에서도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쭉 모아다가 그냥 좋은 얘기를 하셨고 중요한 거는 고대도 적은 뭐 한다고 볼 때 2, 3천 명의 교직원이 있는 것 같은데 학생 말고 그럼 2, 3천 명 있는 서비스 기관인 대학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또 향후 계획은 어떤지 이런 거를 해서 각 소속 집단별로 해야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나는 기업은 사회적 책임 잘하고 있다고 봐요. 개인의 사회적 책임, 선생, 전문가들 등등 이렇게 개인의 사회적 책임도 하고 그다음에 대학에서 설선수범해서 나는 다른 데도 아니고 대학이 어렵다는 얘기 자꾸 들을 때마다 나도 한 40년, 50년 지금 현장에 있는데 대학에 전문가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왜 대학이 어렵다고 그러나? 그럼 자지조직은 왜 혁신도 안 하고 변화도 안 하고 난 대학에서 뭐 ISO 하나 뭐 품질 경영 하나 QC 하나 뭐 제대로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대학에서 하려고 그랬더니 안 되더라고. 나도 못하고 왔지만 이제는 이제 그런 시대에 자기들부터 먼저 하고 해보니까 이런 게 좋더라라고 했으면은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겠나라고 하면서 이걸로 점심값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그러게요, 교수님. 그리고 기업도 그렇지만 대학에서도 ESG가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좋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대학이 좀 더 모범이 되어야 하고 특히 미래 세대를 교육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선도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살짝 지금 유튜브로도 방송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인지하고 있어서 어디까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지금 살짝 갈등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기업처럼 그렇게 혁신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구조가 있습니다. 대학이 특히 이제 뭐 재정이라던가 그리고 이 학문이라는 것이 뭐 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최신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현업에 계신 분들에 비하면은 상당히 떨어질 거고 저는 이 현상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ESG 경영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특히 뭐 실증 연구를 통해서 이제 좀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연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기업이 했을 때 더 공감을 할 수 있고 더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그 대학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어떤 모티베이션에 있어서 동기부여에 있어서 사실은 기업에 비하면은 기업은
실적으로서 이제 ESG도 평가를 받고 있고 이것이 투자로 연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박하게 다가오고 있지만 사실 대학의 입장에서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저희가 이런 식으로 변화해야 되겠다는 것은 맞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아직은 사실 많이 느끼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이런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저보다 더 훌륭하시고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저희 학교 교수님들께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Q&A 시간에도 당황하지 않으시고 잘 대답을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최세정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강연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강연은 글로벌 지속 가능 경영 100대 중에 1위 기업이죠.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의 김경록 대표님의 강연을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이 디지털 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이다, 탄소 저감,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가치, 공유 경제 창조 등 여러 가지 이제 변화되어 있는 그러한 시장의 수요를 경험하고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을 경쟁력으로 내재화하고 만들려고 많은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SG의 이러한 이제 경영은 아마 그 차원에서 포괄적이고 또 가까운 미래에 기업의 경쟁력을 위한 전략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ESG는 기업하는 관점에서 이 관통하는 그러한 중요한 시사점은 첫 번째, 우리가 종래의 기업의 경쟁력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들이 있죠. 원가라든지 공급망이라든지 브랜드라든지 혁신이라든지 그러한 것에서 추가적으로 이 전략의 필수 요건으로서 친환경 제품, 친환경 경영,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가치, 윤리적 기업이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을 하는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많은 이러한 이 얽히고 설킨 그런 이코시스템 속에서 우리 이 ESG 경영은 어떤 기업이든 간에 영향을 전면적으로 미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어느 때보다도 기업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의사결정자 그리고 의사결정 기구의 믿음과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 친환경 경영, 그다음에 ESG 경영은 말 그대로 기존의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기업을 조직화하고 또 기업을 운영하는 많은 프로세스들이라든지 문화들이 바뀌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초대를 받은 이유는 저희들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세계 그 경제 포럼이죠. 다보스 포럼이라고 알려져 있는 경제 포럼에서 2020년 전 세계 지속 가능 회사 1위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회사가 도대체 ESG 경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한 사항들을 공유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같이 이 자리를 이 내용을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들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그러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잠시 동영상을 보시고요.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world is full of people telling you who to believe they are. Well, we thought we'd tell you who we're not. Let's start here. We're not in shipping. We don't make lifts. Seriously, no lifts. We do this. We're good at this. And we make all of these. And even though you'll find us here and here, we don't make energy, we make you save it. And you'll be saving the environment too. Are we an internet company? Well, we connect and power just about everything around you.
helping machines talk to each other and to you, making your world more personal. We're seeking out the big questions and answering them honestly. Like, how can we do more with less? Or can we make access to energy and digital basic human rights? We're real people, employees, developers, partners, investors, and inventors, all passionate about doing what's right. We're open. Humans of all sorts from all over learning from each other and about each other. We're not here to save the world. It'll go on with or without us. We're here to help power and connect what you do every day to ensure that life is on, everywhere, for everyone, at every moment.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에너지 관리, 산업 자동화의 글로벌 전문가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전 인류가 지금 코로나 전염병의 이런 큰 도전 속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같이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희망컨대 곧 이러한 도전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코로나19는 우리가 이 인류가 갖고 있는 도전 과제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바로 이 기후 변화이죠. 기후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탄소 배출입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에 아까 이전 오전에 발표를 하신 발표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약 한 75% 정도가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에 기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이러한 에너지 관리 그리고 산업 자동화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다 이 탄소 저감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친환경 경영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인류학자라든지 혹은 기후학자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이전의 지구 온도하고 지금의 추세대로 탄소가 배출된다고 하면은 약 한 100년 후에 지구의 온도는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서 3도씨에서 5도씨 가량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이 세상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려면은 최소한 1.5도씨 이내로 상승을 제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추이를 커브시킬 수 있는 이런 크리티컬한 기간은 향후 20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러한 기후 변화에 대한 시급성 그리고 이 주주라든지 여러 고객을 포함한 공급자 이코시스템에 있는 스테이크홀더들의 요구사항이나 기대치가 ESG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지난 이 ESG 경영을 한 것은 지난 한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저희들이 15년 전부터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지표화하고 그것을 또 주주라든지 고객 그리고 저희들 직원들한테 분기별로 발표를 했고요. 물론 그 발표의 내용은 여러 전문기관, 정부기관 그리고 고객들로 구성되어 있는 전문가 집단들을 통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평가받고 또 발표를 하고는 했습니다. 지금은 15년이 지나서 2021년 올해부터는 4차의 SSI라고 합니다. 저희들 서스테너빌리티 인덱스라고 그래서 지속 가능성 목표 4차 계획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은 작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느 기업이나 이러한 ESG 경영을 전면적으로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 나갈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지난 15년에 그런 학습이 있었고 시행착오가 있었고 노력이 있었습니다. 모든 회사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전략 수립 단계에서 로드맵을 설정하고 그 엔드 게임이 모든 곳에 지속 가능성이 전사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 적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들 슈나이더 일렉트릭 소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회사의 미션과 비전은 그린 에너지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든 분들이 어떤 곳에든 어떤 시간에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저희들의 ESG 경영이 인사 철학 그리고 인재의 채용에서 디벨롭하는 모든 과정 속에 내려놓아 있습니다. 또한 만드는 그런 이제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 14만 명의 글로벌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 6만 명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이러한 ESG 경영의 성과, 목표 달성률에 따라서 매해 보상받는 이 인센티브죠. 성과금의 일정 부분을 그렇게 차지하고도 있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좀 친숙한 그리고 많이 보시는 그런 이제 그 외부 기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ESG의 순위를 매기는 이제 기관들이 되죠. 뭐 카본 디스클로저 프로젝트를 하는 CDP라든지 MSCI 그리고 각각의 이제 기관들이 있는데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각각 기관으로부터 평가받은 그런 추이를 나타내는 장표입니다. 여기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그 다보스 포럼에서 매년 발표하는 코퍼레이트 나잇이라는 기관에서 글로벌 지속 가능성 100대 기업을 발표를 하죠. 그 기준은 보통 이제 매출이 한화로 약 한 1조 3천억 정도가 넘는 글로벌 8천여 개 회사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의 내용은 이 그룹의 매출이 그 친환경 매출이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투자를 할 때 이 회사가 투자를 할 때 친환경 투자 R&D를 포함한 모든 의사결정을 포함합니다. 투자를 할 때 얼마나 친환경 쪽에 투자를 하느냐, 그리고 이 사업장에서 탄소 배출을 얼마나 하느냐, 이 사업장에서 안전사고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이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그 레벨에 있는 이 분들의 이 성다양성이 얼마나 있느냐 등등등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지표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매년 이제 발표를 하죠. 그래서 저희들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지난 10년 동안 계속 이제 노력을 했었고 2019년에 그 29번째, 29번째였다가 작년에 이제 1위를 받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자, 이건 저희들한테는 참 그 중요한 장표입니다. 저희들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하는 비즈니스와 또 ESG 경영을 어떻게 차별화하느냐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제 전 세계 110여 개국에서 200개가 넘는 공장들뿐만이 아니라 15만 명 저희들 사업장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공급자 그리고 고객들한테까지 이런 전체적인 이코시스템에서 솔선수범을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객이 이러한 ESG 경영을 하는데 전략을 수립하고 그리고 로드맵을 정하고 그 로드맵을 정해서 실현하는 데 있어 가지고의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것에 저희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엔드 투 엔드로 두 가지의 디멘전에서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ESG 경영에 참여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20년 작년을 마지막으로 이제 3차 ESG 경영이 끝나고 4차가 되는데요. 그 6가지의 이제 큰 꼭지에서 저희들이 약속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기후 악화가 없는 세상을 위한 행동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효율적인 자원입니다. 이건 뭐 여러 발표자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신뢰의 원칙 준수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교수님이 그 신뢰라는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크게 공감합니다. 신뢰는 저희들이 보는 저희들 회사에서 보는 신뢰는 첫 번째로 저희들 고객들은 저희들 회사의 기술과 전문성과 그리고 품질을 때문에 저희들을 선택한다고 믿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저희들 제품을 썼을 때 안전한 것인가, 우리 솔루션을 사용했을 때 안전에 도움이 되는가, 사업장 안전, 휴먼 세이프티, 머신 세이프티, 여러 가지 이제 세이프티의 규정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지켜지는가, 이 회사가 윤리적인 회사인가, 그 윤리적인 회사를 위해서 사실 여러분들 요즘 들어서 많이 이제 그 사무실에 앉아 있다 보면은 변화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좀 소개된 글로벌 회사들, ESG 잘한다는 글로벌 회사들이 한국 내에 투자를 할 때 저희들한테 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서면 사인을 하라고.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당신 회사들하고 경영을 이 사업을 하게 됐을 경우에 사업의 내용 중에서 친환경 솔루션, 친환경 그다음에 서비스를 보장하라라는 것을 대표이사의 사인을 받고 참여를 시킵니다. 아까 이제 여러 그 글로벌 그 IT 기업들 소개가 있었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뭐 페이스북 기타 등등. 그러한 이제 대형 데이터 센터, 특히나 이제 IT의 전력 수요는 앞으로 갈수록 늘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운영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것을 아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트너가 될 수 있고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영위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들어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사이버 보안입니다. 이 회사가 혹은 이 파트너가 나한테 사이버 보안을 보증할 수 있는 회사인가, 또 그러한 기술과 내부적인 프로세스와 그러한 이 철학이 있는 회사인가를 또 중요하게 바라보고 또 저희들이 중요하게 믿고 있습니다. 균등한 기회 창출, 이거는 뭐 이 말 그대로 이제 이 다양성과 포용성의 그런 철학에서 비롯되는 거고요. 모든 세대의 힘을 활용한다. 특히나 이제 여러 이 변해가는 세대들, 그래서 유입돼 있는 사업장에 유입돼 있는 여러 세대들의 여러 이제 스펙트럼이 다양한 그런 이 스타일들, 그 다음에 성향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세대의 힘을 활용하고, 또 이제 에이징하는 그런 우리 사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역량들이라든지 경험들은 남아 있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 전체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이제 프로그램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과거까지는 그 글로벌 탑다운,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본사에서 디자인해서 실행했던 그런 것이라면은 올해부터는 각국에 있는 회사 대표와 그다음에 회사 동료들이 프로그램을 그 실정에 맞게, 나라의 실정에 맞게 디자인해서 실행하는 그러한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이러한 것들은 그 유엔의 SDG에서 이 최초로 디자인하고 실행했던 이 17가지죠 목표에 대해서 충분히 기여를 하고 또 괴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구체적으로 2025년까지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하려고 하는, 목표하는 ESG 경영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탄소 감축 서약에 따라서 즉각적이고 지속적으로 탄소를 제거하는 혁신적 솔루션을 개발하고 투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2025년까지 저희들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매출의 80%는 친환경 경영을 통한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고객들한테 8억 톤의 CO2 배출량을 저감 및 억제하겠다. 2018년 기준으로 보면은 이건 뭐 인크리멘탈입니다. 1억 2천만 톤까지 저감을 했고요. 상당히 저희들한테 이렇게 좀 앰비셔스한 그런 이 목표입니다. 2025년까지 8억 톤의 탄소 저감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그 효율화 기술, 그 다음에 에너지의 원을 친환경 에너지 원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 고객들이나 파트너사들이 기존에 발생하던 혹은 지금 이제 앞으로 발생될 그런 탄소들을 저감하는데 노력을 하고, 또 그것을 이 측정해서 8억 톤까지 낮춰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1000개의 상위 공급 업체, 저희들 회사에 공급하는 그런 업체들이죠. 그 업체들에서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0%까지 감축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000개는 저희들이 이제 그 구매하는 금액 기준의 이 순위로 1000개가 아니라 카본 인텐시티입니다. 카본을 많이 발생하는 공정이나 그런 회사를 저희들 이제 약 한 10,000여 개가 넘는 그런 서플라이어들 중에서 1000개를 뽑아서 50%까지 탄소 감축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은 2040년까지 저희 인더스트리는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런 소매 뭐 그 IT 이런 인더스트리보다는 상당히 좀 슬로우 무빙하는 인더스트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회사는 2040년까지 글로벌 공급망에 100%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한국에 있지만은 우리가 사는 물건이 전 세계 어디에서 오든 여러분들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전 세계 어디로 가든 탄소 중립이 안 되어 있으면은 이러한 조건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전 세계 이제 14,000여 개 회사가 이러한 그 이 탄소 중립 선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포춘 500대의 약 한 25% 가까운 회사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선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효율적인 자원 활용 분야가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자원 활용이라면은 50%의 저희들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 것 중에 친환경 제품을 사용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그 사용하는 제품이 생산하는 것이 약 한 2만 개 정도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포장지가 필요한데 이 재활용 판지 1, 2차 포장을 제외하고는 전체 재활용 판지를 사용해서 100% 완전히 이러한 포장재를 효율적인 자원 활용의 개념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친환경 자동차로 전 사업장의 그 자동차라든지 또 직원들께서 사용하시는 자동차를 친환경으로 바꿀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이제 신뢰의 원칙 준수입니다. 저희들한테 그 공급하는 이 사업의 파트너 100%가 2025년까지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규정한 디센트 워크, 여기는 뭐 괜찮은 일자리라고 이렇게 의역을 해봤습니다만은 그 이제 내용은 그렇습니다. 남녀가 자유롭게 심리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인격의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저희들한테 그 사업을 같이 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들 그리고 공급자들한테도 이러한 것들을 의무화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뢰 수준은 뭐 고객의 목소리라든지 혹은 우리 저희들 이제 공급자들의 목소리는 항상 지난 수십 년 동안 피드백을 받아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부의 저희들 직원들이 우리 회사의 신뢰 수준을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 회사에 비도덕적인 일이 생겼을 때 그러한 것을 휘슬블로잉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바탕이 되어 있느냐, 그런 이제 환경이 되어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신뢰 수준의 목표 게이지로 삼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또 이제 힘든 부분들 중에 하나이지만은 또 분명히 저희들이 믿고 추진하고 또 효과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균등한 기회 창출 영역입니다.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신입사원의 50%를 여성,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 관리자들급이죠. 관리자들급 같은 경우에는 40%를 여성 및 여러 이제 다양한 그런 이 다양성을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조직의 상위 리더십은 30%까지 성별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것을 약속을 드렸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제가 맡고 있는 한국, 대만, 몽골 저희들 이제 리더십 팀만 해도 40%가 여성이고, 여러분들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이제 그 일반 산업계 그리고 에너지 관리, 산업 자동화 이런 쪽에서는 사실 시장에서 여성 그 인재 풀이 다른 업종이나 산업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결국은 이러한 회사의 정책과 리더십과 믿음을 가지고 수년 동안 노력하고 그리고 시행착오를 거쳐야지만 되는 결과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이 지표가 아니라 이러한 다양성이 우리 회사에 와서 춤추게 하고 또 본인들의 탤런트를 표출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그냥 이렇게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 기업이 여러 가지로 변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비즈니스 모델만 해도 제가 근무했던 10년 전하고 지금 비교하면 벌써 한 3배 정도가 새롭게 나왔고 또 전혀 다른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다양한 경험과 생각과 사고의 근육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조직을 만들지 않으면 이런 변화 속에서 미래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성은 good to have가 아니라 사업의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슈나이더 일렉트릭 파운데이션이라는 이제 재단을 통해 가지고 지난 20년 동안 이미 전기의 에너지를 혜택을 못 받는 전 세계의 에너지 포버티 레벨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약 한 13억 명 정도가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런 이 전력 사정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또 관리 기술들이 전 세계에서 아마 이제 상위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만은 아직도 많은 지구상의 우리 젊은 혹은 사람들이 전기의 혜택을 못 받고 있어서 이런 친환경 전기 제공을 5천만 명까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모든 세대의 힘을 활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외계층의 에너지 관리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차세대를 위한 기회 제공, 특히나 인턴이라든지 견습생 그리고 막 이제 졸업하신 이런 대학 신입생들이죠. 일반 우리가 이 채용하는 그런 쿼타의 2배를 할당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 사회의 이런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요거는 이제 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각 나라마다 그 프로그램의 내용들이 다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세 개의 프로그램을 올해 디자인을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서울시라든지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 이코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사업장 그리고 우리 파트너들이 친환경 자동차로 바꿀 수 있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세 번째로는 전체 직원들이 우리 이제 사회봉사 활동을 했을 때 이틀 1년에 이틀까지는 이 유상 이 휴가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이렇듯이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글로벌하게 전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큰 맥락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정리된 장표입니다. 아마 이걸 다 읽으시기에는 이제 글자가 좀 비지한데요. 아무튼 기후, 자원, 신뢰, 균등 그리고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골자로 해서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또 다른 ESG 경영의 도전을 2021년부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 이제 ESG 경영 관련해 가지고 많은 저희들 고객들 그리고 파트너들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면은 두 가지의 공통적인 좀 피드백을 하세요. 이건 이제 한국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건 뭐 너무 먼 나라 얘기 아니느냐. 뭐 한국도 우리 정부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한다고 이제 선언을 하셨고, 가까운 일본, 중국 뭐 일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유럽 혹은 이제 북미의 선진 국가들도 그런 이 선언을 하고 액션에 들어가고 있죠. 사실은 이거는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탄소 중립입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그 10년, 예를 들어서 15년부터 이러한 것들이 기본이 돼 나가고 있겠죠.
ESG 경영은 정말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시작해야 되겠지만 지금부터 전략을 만들고 또 로드맵을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실현하는 액션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ESG 경영이라는 것이 사실 전문대에 있는 전문가 그룹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회사마다 그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고 또 그 회사의 여러 가지 이제 이 제품이라든지 이제 솔루션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ESG 경영의 밑변에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통 분모를 어드레스할 수 있는 기술가 집단들 혹은 전문가 집단들의 도움을 받고 시작하실 수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들 슈나이더 일렉트릭도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하게 수없이 많은 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10년 안에 우리는 1억 불의 탄소를 세이빙해서 1억 불의 세이빙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러한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고객들의 솔루션을 도와드리고 하고는 있습니다. 사실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탄소 배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는 각 나라마다 그 과금 체계가 다르고 에너지의 안정도가 다르고 또 제도가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하게 사업을 하시는 혹은 사업장을 글로벌하게 갖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같이 협력해서 도와줄 수 있는 파트너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가까운 미래에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찾아가시기를 바라고 응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스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 김경록 대표이사님의 마지막 강연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된 모든 세션이 종료가 됐습니다. 아시아 경제신문사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가 후원하는 아시아 미래 기업 포럼은 내년에도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다시 한번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함께 시청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 전해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안전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태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